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공기가 건조할 때는 피부도 심하게 건조하고 때론 하얀 각질이 생기기도 하죠. 혹시 아토피가 아닐까 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 가운데 건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건선은 아토피와 비슷한 피부 면역 질환이지만 증상과 치료법이 달라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건선에 대해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극심한 일교차에 대기는 건조한 환절기. 피부는 면역력을 잃고 각종 트러블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피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건선에 대해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봄철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저도 사실 건선, 아토피 비슷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우선 아토피는 비교적 화학적인 그런 요인들이 현대에 와서 많이 문제가 되면서 나타난 피부 질환이고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환의 역사가 상당히 아토피보다는 깁니다. 네. 고전 한의학에서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우선 이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같이 벗겨지는 피부가 병변 이외에 층층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아토피보다 병변의 경계가 정상적인 피부들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양한 크기의 형태의 그 원형 모양의 어떤 구진 또는 판상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만성화되게 되면 그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증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건선 역시 그 장기간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다소 좀 난치성의 피부 질환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 건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토피하고 건선이 이제 임상적으로 특징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선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건선은 주로 외부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 즉 팔꿈치라든지 무릎, 또 등과 같은 이런 인체의 바깥 부분에 먼저 잘 나타나는 반면에 네. 아토피는 초발할 때 팔꿈치의 안쪽, 무릎의 안쪽, 목이라든지 가슴 부위 이렇게 몸의 내측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변의 경계 또한 비교적 건선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반면에 아토피는 점차적으로 전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정상 피부 조직과 아토피 피부 조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점점 확산되는 경향을 비교적 초기부터 볼 수가 있고요. 또 건선은 아토피와 달리 초반에는 가려움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네. 하지만 아토피는 처음부터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를 하게 되고요. 또 이 건선이 오래되면 손톱이라든지 발톱이 움푹 들어간다든지 또 모양이 일그러든다든지 하는 그런 손발톱의 변화를 동반하거나 또는 관절에 침범을 하게 되면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구라든지 뭐 위장의 점막 같은 그런 부분에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발과 호전을 자꾸 반복한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만성화되다 보면 네. 다소 만성의 건선과 만성의 아토피가 다소 좀 비슷해 보여서 이학적으로는 조금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선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명확하게 그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악화 요인 거기에 면역학적인 그런 원인들이 결합해서 건선을 역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소인을 타고난 상태에서 개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생활 환경이 악화시키거나 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유발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피부 표면에서는 어떤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염증 또는 재발 이러한 현상들로 점차 만성의 건선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건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 한의학적으로는 당연히 체질적인 어떤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장기 기능의 네. 불균형이 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건선을 유발하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어떤 특정한 체질반이 건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건선 체질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상학적인 그런 네 가지 체질 모두 사실 어떤 질환이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고전 한의학에서 보면 건선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혈열, 혈조 또는 풍독이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네. 우선 혈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급성의 염증 현상이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혈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그 피부 상태를 촉촉하거나 윤기 있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 몸에서 잘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데 그러한 물질적인 기반이 부족해져서 피부가 자꾸만 건조한 상태로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풍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점차 만성화되게 되고 그것이 피부층 아래에 이 병변을 심화시키는 그런 노폐물로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소 초기보다는 변형되고 변성된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는 것, 그걸 풍독의 어떤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적인 그 임상 한의학에서는 이런 체질별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이러한 제시된 외부적인 요인들 또는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그런 요인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질환을 구분을 해서 임상에 맞게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건선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건선의 치료를 고전 한의학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네. 이 고전 한의학의 대표적인 의서인 이 동의보감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건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건선 중에서도 우피선이라든지 또 건선 또는 선증 이와 같은 그 질환명의 설명이 오늘날의 건선과 아주 같은 그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우피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건선 환자의 피부가 소의 가죽 껍질 같이 이렇게 단단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의 인설, 즉 그 각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를 이 건선 또는 선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시하는 병리적인 원인에 따른 치료들을 고전 한의학에서는 하고 있었는데요. 즉 말씀드린 것처럼 열형은 이 그 병변의 색깔이 다소 좀 붉고 염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염증 치료, 즉 초기의 급성 염증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혈조형은 이런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자양 물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물질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또 풍독형은 이 병변의 특징이 다소 복잡해지고 또 피부 색깔도 어두워지고요.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과 그 변형되어 있는 정도가 자꾸만 간격이 커지고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겠고 이런 환자는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평소에도 보면 혀의 색깔이 약간 청자색을 띈다든지 맥상이 좋지 않다든지 그렇게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좋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몸의 대사 기능과 어떤 건강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치료를 하면서 피부 치료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건선은 여러 가지 자극 요인에 의해서 악화됩니다. 아토피와 상당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만성적인 과로, 또 피로가 지속된다든지 또 감기와 같은 이런 외감성의 질환에 이환이 된다거나 하면 네. 이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어떤 음주라든지 흡연과 같은 이런 요인들은 바로 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그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시는 것 역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피부 전체적으로 좀 가려움에 건조해서 가려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선 환자분들도 상당수의 분들께서 각종 보습제를 지속적으로 또 거의 매일 네. 또
수년간에 걸쳐서 피부에 바르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렇게 외적인 그런 외용 물질을 피부에 자꾸만 발라서 흡수시키게 되면 아까 고전 한의학에서도 얘기했던 어떤 풍독형의 현상, 즉 피부의 색소 침착이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되고 피부 밑에 존재하는 이런 각종 화학적인 노폐물이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선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악화되고 더 세포가 심하게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사용은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역시 아토피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선, 아토피 이러한 질환들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몸 전체를 개선하고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이라든지 세포가 재생되어지는 그러한 면역 기능 자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근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